반갑습니다. 해커스 국경제약 담당 강사 김종국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25년도부터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기존의 40문항에서 32문항으로 이제 줄었습니다. 해설 강의를 이제 제가 당일날 보고 촬영해서 올렸는데, 그러니까 전에는 사실 좀 오래 걸렸어요. 그러니까 빨리 해도 한 2시간 이상 촬영을 해야 되는데, 올해는 유튜브 지금 올라온 거 보시면 한 1시간 10분인가 걸렸어요. 근데 웃기는 거는 많은 수험생들은 또 어려웠다고 얘기를 해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그래서 OT를 좀 정성스럽게 많이 준비한 이유는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함입니다. 우선 전체적 분석을 좀 3개로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흐름입니다. 진짜 개념 자체가 만약에 미시 별도로, 거시 별도로, 국제경제학 별도로 그렇게 출제가 안 돼요. 다 통합되어 있고요. 그동안은 거시하고 국제의 콜라보 정도, 그 2개 통합이었는데, 올해는 미시와 국제 통합까지, 이게 통합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다른 영역 시험은 여러분도 혹시 특정 파트 공부해서 그쪽 문제를 푼다고 한다면, 경제는 점점 미시다로, 거시다로가 아니라 합쳐야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이런 입장에서는 경제를 주로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힘들었겠죠. 두 번째, 계산 문제도 어쨌든 좀 더 디테일하게 계산해야 되는 문제들이 자꾸 출제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 산수 이야기라서 제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한등비급수까지는 아니어도 수열 이야기를 알아야 푸는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렵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유형 문제가 요 얘기를 좀 말씀을 좀 제가 드려본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거예요. 발문의 길이가 전에 비해서 굉장히 길어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다 이게 신기하게 느껴지는 거죠. 단순하게 이렇게 풀어라가 아니라 정말 길어지게 되면 그냥 힘들어요. 그냥 독해가 힘드니까. 그래서 이제 이러이러한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올해 시험을 더 어렵게, 체감 난이도를 어렵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기본서를 잠시 보세요. 기본서를 좀 잠시 봐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다른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선 제 기본서는 일단 다른 얘기보다 교보문고 판매량을 좀 보시면, 인기 순위나 판매량 보시면 제 책이 기본서와 다른 기출책까지 해서 그냥 오랜 기간 좀 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어오기 전에도 확인했는데 일단 계속 1등입니다. 그래서 책은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책을 제가 왜 열심히 얘기하냐면, 열심히 만들었어요. 제 책은 제 기본서에 있는 내용은 모두 촬영이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그게 가능하냐? 다 했어요. 전부 다 했습니다. 거기 있는 내용, 뒤에 있는 기출문제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다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되어 있고요. 참고로 기출서를 이제 올해 좀 더 일찍 좀 이거를 해야겠다는 생각도 갖고 있는데, 제가 이제 공감번호라고 그래서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보험계리사, 노무사 문제를 11년도부터 24년도까지 기출해설지야 많은 분들이 책을 냈겠죠. 근데 모든 문제를 촬영한 사람 대한민국에 저밖에 없어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제가 7년 동안 걸렸어요. 7년 촬영했어요. 7년. 일주일에 10문제씩 찍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다시 찍어라. 절대 못합니다. 왜 못하느냐. 퀄리티를 이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10문제씩 하프처럼 10문제씩 만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찍었기 때문에 촬영의 질이 되게 좋습니다. 특히 우리 회계사 쪽은 제가 어떻게 정성 들이냐면, 이미 24까지 별도로 찍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유튜브 쳐보시면 올해 25도 저는 다 아마 거의 제가 제일 빨리 올렸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이미 전문제풀이 올려놨고, 그 다음에 이제 언제 해드리냐면 객관식 문제풀이 반 때, 이게 되게 애들 좋아하더라고요. 객관식 문제풀이 하면서
하루 올 때마다 세 문제씩 정말 상세히 또 풀이해서 그걸 묶어서 마지막에 또 올렸더니 굉장히 풀이가 좀 좋아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하시면 이미 유튜브에 25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또 별도로 요 시리즈에서도 촬영할 거고요. 또 여러분들은 객관식 반에서 또 해드리기 때문에 뭐 여하튼 열심히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저의 올해 이제 소망은 이게 좀 웃긴 얘기인데 영어 잘하기 위해서 맨 먼저 뭘 하나요? 단어 외우잖아요. 제가 올해 책 내고 싶은 책이 경제 단어장입니다. 이게 되게 아이러니가 그럼 외우란 말이냐? 전에는 그랬어요. 전에는 뭘 외워 이해해야지. 아니 사실 경제 전공한 사람이 가르치는데 그걸 이해시키지 못하고 외우라고 하면 약간 창피하거든요. 근데 이제 강의를 오랜 기간 꽤 오래 했습니다. 제가 꽤 오래 제가 이 동네 저는 해커스 12년도에 저희가 공무원학원을 강남에서 오픈한 이래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고참이에요. 그래서 제일 고참입니다. 그래서 어학원이야 이제 99년도에 개원했고 그다음에 그거 이외에 이제 오픈한 게 저희가 12년도 6월 달에 옛날에 거기 유니클로 건물 있었는데 거기 이제 6층 지금 이제 리트 시험 변호사 시험 거기 그 자리에서 12년도 6월 달에 오픈했을 때부터 저는 그냥 해커스와 그냥 계속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회계사 여기 그다음에 세무사는 이제 최근에 하게 됐고 그 다음에 공무원은 주로 제가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노무사까지 하고 있는데 강의하면서 이제 뭘 느꼈냐면 경제라는 과목 자체가 그냥 어려워요. 뭐 이건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 없죠. 제가 쉽다고 하면 거짓말이고요. 어려워요. 근데 이제 웃기는 거는 어려운 것만큼 또 그에 대한 보상은 다른 어떤 과목보다 많이 크더라고요. 제가 이제 관리반 애들 관리하려고 시작했는데 이게 뭐 이렇게 이제 책자화돼서 촬영이 마무리된 뒤에 저의 소감은 많이 뿌듯해요. 그래서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매일 했었어요. 매일 유튜브 상에서 7시 땡 오후에 7시 땡 하면은 10문제씩 계속 틀어줬었어요. 1년 12달 계속. 근데 그걸로 많은 친구들이 붙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이제 강력하게 좀 이거를 더 많이 해드릴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이제 잠시도 이제 말씀드리지만 숙제를 좀 제가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좀 상세히 드릴 겁니다. 자, 먼저 이거 뭐 누구나 하는 말이지만 우리는 합격만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왜? 10년 만에 붙는다. 그 의미 없잖아요. 그래서 빨리 합격하는 걸 바라는 거죠. 대한민국 어떤 시험도 공통일 거예요, 사실은요. 자, 첫 번째 비밀 뭘까요? 빨리 합격하기 위한 첫 번째 비밀. 무결석입니다. 이 얘기하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럼 인강생들은 뭐냐? 지 마음대로 보는 건데.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은 실강이잖아요. 달라요, 여러분들. 실강, 인강 달라요. 혹시라도 그래 오늘 몸도 안 좋은데 뭐 날씨도 안 좋고 찬바람 불고 에이씨 집에서 그냥 보자 라고 하는 순간 이미 패턴이 깨져요. 패턴이 깨지면 그로 인한 피해가 되게 커요. 그래서 이거는 뭐 어느 과목이든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결석하지 마세요. 결석이 습관되고 습관이 실력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진짜 불가피하지 않는 한 결석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이거는 뭐 어느 시험에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냥 결석하지 않는 게 첫 번째 비밀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의 비밀이고 제가 이제 그럼 너는 뭐 어떤 비법이 있느냐? 제 책 그 맨 앞에 펼치면으로 좀 보세요. 미시책 맨 앞에 펼치면으로 22개 그래프랑 비법 정리 이렇게 뭐 있습니다. 22개 그래프 보시면 그러니까 뭐 저를 뭐 인터넷상에서 이렇게 특징 찍는 단어 중에 하나가 요 22개 그래프입니다. 그냥 제가 경제 강의를 꽤 오랜 기간 하면서 그냥 작품이에요. 그래서 아마 22개 그래프를 저렇게 한 강좌는 없으리라 믿습니다. 앞면, 뒷면 가보세요. 미시부터 국제경제까지 다 들어있고요. 특히 이제 뒤에 국제경제는 뭐 완전 변별력입니다. 이제 그게 되어 있으면 고난도가 되게 편해질 정도로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유튜브 상에서도 워낙 공짜 강의가 많이 있고 참고로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 나중에 뭐 제가 또 해드리지만
상단에,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QR코드 있을 거예요. 맨 앞에. 상단에 보시면 QR코드 있지 않나요? 아까 펼치면에 22개 그래프. 그죠? 그거 찍고 들어가시면, 하여튼 이건 뭐 학원과 많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왜 어렵게 찍었는데 왜 이거를 공짜로 줘야 되느냐. 이유를 설명해봐라. 내 맘. 그랬죠. 그래서 일단,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 안에 보시면, 고난도 여러 가지를 많이 담아놨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강좌고. 또 하나 보세요. 펼치면에도 비법 정리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그렇게 이제 가정한 건 아닌데, 거기 앞뒷면으로 또 있고, 역시 그것도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QR코드 찍고 들어가면 또, 무료로 볼 수 있는 비법 정리 강좌가 있을 거예요. 잠시 유튜브 좀 들어가 보십시오. 해커스 승승장구라고 되어 있는 곳이 있을 거예요. 들어가 보십시오. 해커스 승승장구입니다. 거기 이제 초기에 뭐 이렇게 만화처럼 한 30분 분량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우리 어학원 스튜디오 빌려서 더럽게 비싸게 만든 겁니다. 이거 굉장히 고생했어요. 진짜 굉장히 고생했어요. 그래서 전범위를 30분 정도에 담아놨어요. 뭐 그거 이외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제 뭐 만화 넣고 뭐 별거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오며 가시면서 보셔도 굉장히 효과적일 거예요. 다시 한번 오십시오. 이제 갑자기 네 거 얘기하다가 왜 그 얘기하느냐. 하여튼 회계사가 문제. 회계사가 왜 문제냐면 점 시험 중에 객관식 경제학 제일 어려운 시험이 누굽니까? 아시는 뭐 회계사죠. 그다음에 회계사랑 급을 좀 같이 하는 시험이 그나마 있어요. 옛날엔 간평이 좀 쫓아왔는데 이제는 간평쯤이야는 뭐 이제 비교가 안 되고요. 여전히 그래도 싸우는 시험이 있습니다. 국회직 시험이 있어요. 국회직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국회직 시험이 둘이 색깔 있게 어려워요. 두 영역이. 그래서 올해는 또 국회직이 개편되면서 새롭게 이제 출제가 곧 될 것 같은데 다음 주 시험이에요. 다음 주 토요일 날. 그래서 그쪽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회계 속도 이제 만만치 않은데 지금 말씀드린 요 문제가 12년도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회계사 시험에. 이런 문제가 이렇게 나왔는데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를 그냥 제정신으로 풀면 오래 걸려요. 진짜 해설 강의 뭐 이런 유형 문제 이렇게 해설하다 보면 진짜로 한 3, 40분 걸릴 수도 있어요. 실제로요. 그러니까 저는 제 교재에도 그렇게 놨습니다만은 증명을 안 하고 제가 이렇게 작전 짜면 쟤는 맨날 저런 거나 한다고 그럴까봐 증명은 다 해줘요. 증명은 제가 해주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증명할 필요 있나요? 저는 제일 답답한 게 내가 고생하면 되지 왜 여러분들이 고생을 해요? 그럼 학원 왜 나오는데? 제일 답답한 거야. 여러분들 제일 답답한 짓이 그거예요. 본인이 증명하려 들어요. 그거 뭐하러 와? 혼자 하지. 여러분들 증명하지 마시고 쌤이 증명해놨잖아요. 교재다 싣고. 그러면 그냥 작전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작전을 다 한 다음에 했어요. 실크 자켓 그래서 C는 한계 소비 성향이라는 얘기고요. 클수록이고요. 그 다음에 자는 작을수록이에요. K는 이제 마샬 K 화폐 수요 소득 탄력도인데 이게 작을수록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모든 정책이 짱이에요. 근데 교재도 그렇고 강의할 때 다 증명해 줍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뭐로 증명해요? 그냥 제가 그러면 그런가 보다. 그럼 문제 풀면 되지. 그럼 빨리빨리 붙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상당수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발 이러지 마세요. 내가 미식어시를 통틀었을 때 여러분들도 증명을 하길 바라는 거 한 개 정도씩밖에 없어요. 여러분들도. 근데 본인이 다 증명을 들어요. 그렇게 시간이 많나 보지 뭐. 증명한 건 뭐 알아서 하시는데 가능하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대신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작전을 녹여드리면 위와 맞물려서 조기 합격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2차에 있다면 주관식이 만약에 뭐 5급 행시처럼 만약에 주관식이 있다면 제가 이제 국립외교원 5급도 강의를 하는데 그러면 열심히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열심히 해야지. 증명도 하고. 근데 아니잖아요. 정말 아이러니는 1차 하면 끝날 텐데 무슨 문제 수준을 3차 시험 있을 때까지 하는 것처럼 내잖아. 그렇잖아. 올해도 그랬잖아. 올해도 뭐 다 끝이야. 전부 다. 뭐 공교롭게 저희 지금 학원 선생님들이 뭐 학교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상당수가 저희 또 학교 후배들이라서 대부분 다 뭐 일부러는 절대 아니겠죠. 뭐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 대부분 다. 그래서 일단
대부분 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네요. 근데 이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선생님들 믿으셔야 돼. 내가 만약에 이게 뭐예요? 천하장사예요. 천하장사 뭔지 아시지? 그럼 여러분들 저 미친 게 아니라 뭐 이유가 있겠지라고 하셔야, 그래야 뭐가 된다고요? 조기 합격이 돼요. 제가 미치지 않으면 이거 어떻게 천하장사겠습니까? 소세지 먹는 거. 뭐 이거 있겠지. 근데 여러분들 그 순간 제가 왜 저러나 그러면 이미 끝이에요. 그 의심 순간에 한 문제 더 풀면 될 텐데. 그죠? 제가 바보가 아니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이 아닌 한 이걸 그렇게 말할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뭐가 이거가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그 시간에 문제 하나 더 풀면 합격에 더 가까울 텐데 왜 저러나 하는 순간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두 가지를 좀 유념해 두시면 우리의 목적은 빨리 합격하는 겁니다. 저희가 처음에 오픈했을 때 제가 제일 듣기 싫었던 말이, 저희 이제 경영 아카데미 처음, 저는 회계사는 그때부터 관여를 했었습니다. 첫 해부터. 정말 열심히 해줬어요. 왜냐면 저는 소신이 뭐냐면 어쨌든 첫 해부터 합격자가 나와야, 합격자 없는 학원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건 의미 없거든요. 아무리 뭐 선생님이 열심히 하고 잘 가르쳐, 아무 의미 없어요. 합격자 없으면 끝이에요. 첫 해부터 있었습니다. 동시 합격으로. 민경현이라고 지금 우리 유튜브에도 맨날 나오는 친구 중에 하나. 열심히 했어요. 사실 개인적으로 뭐냐면 합격이 뭐 다른 얘기 없죠. 뭐 설명에 무슨 필요가 있어요. 합격자 있으면 끝이지. 그래서 요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요게 어떻게 됐는지는 좀 더 좀 말씀을 더 드릴게요. 우선 제가 요 세 가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교재를 예습을 해온다. 예습하면 좋죠. 근데 가장 비효율적인 작업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예습입니다. 왜 비효율적이죠? 우선 읽다가 막히잖아요. 읽다 막히면 화밖에 안 나요. 열심히 책을 썼어요. 제가 이제 책 설명은 다음 시간 목요일 때 이제 설명을 드리고 오는 다른 얘기를 하겠지만, 굳이 만약에 미리 예습을 해온다면 여러분들 중에 혹시 국어를 못 읽는 분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길어야 한 20분. 예습을 무슨 4시간, 3시간 하는 거는 바보짓입니다. 인강을 미리 듣는다? 뭐 듣는 건 말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저 같으면 바보짓 같아요. 왜요? 시간 너무 오래 걸리잖아. 그잖아. 그럼 뭘 하느냐? 제 교재가 모두 5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장마다 포인트가 10개씩 있어요. 몇 포인트입니까? 540개. 제가 이제 해마다 마지막 저의 이제 책 관련 그 소망이 있다면 540개 포인트를 다 촬영, 포인트 1번 단위로 하는 게 저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포인트마다 개념, 뭐 문제, 기출에 넣어서 하는 게, 그럼 그걸 다 보란 말이야. 뭐하러 보니? 하다가 이상한 것만 이렇게 백과사전처럼 찾아보면 되잖아요. 난 찍어두면 되고, 개인적으로요. 그래서 모두 540포인트인데 강의 계획서 보시면 제가 어떻게 강의 나간다가 아마 돼요. 뒤에 프린트물 있어요? 안 받았구나. 쉬실 때 받으세요. 거기다 강의 계획서 있습니다. 그 계획대로 가요. 저는 한 번도 강의 계획서 어겨서 한 적 없습니다. 그 계획대로 그대로 가기 때문에 그걸 참조하셔서 장별 포인트를 그냥 읽으세요. 그냥 읽는 방법 말씀드릴게요. 이거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혹시 읽는 수업 같은 거 들어보셨거나 경험해 보신다고 한다면, 저희 때는 그거 있었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담임쌤이 시켜요. 야, 읽어. 그러면 이제 읽다가 픽사이 나면 끝나는 거예요. 옆에서 막 줘요 그러고 이제 그렇게 읽으세요. 은는이가 정확히. 그러니까 그렇게 읽으면 굉장히 도움이 돼요. 왜 그러느냐? 우선 스트레스를 덜 받아요. 안다 모른다에 초점 두는 게 아니니까. 쭉 읽으세요. 그냥 가다가 혹시라도 밑줄을 치고 싶다, 치세요. 마음대로. 불행의 씨앗은요, 잘 치려 하니까 못 쳐서 못하는 거예요. 하시면 되는데. 그잖아. 함께 읽는 거예요. 그냥 읽고, 그러면서요, 읽고 오는 게 효과적입니까? 효과 짱입니다. 해보시고 말을 하라고요. 제발. 그래서 구제한다면 수업 끝나자마자 시작하기 직전에 뭐 길게는 20분, 짧게는 15분 정도 해서 그만 쭉 그냥 읽는 거예요. 그냥 눈으로 읽죠. 주변 친구들한테 방해될 수 있으니까 눈으로 읽으면서 단 은는이가 읽게끔 읽어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제일 못하는 게 뭔지 아시죠? 복습을 더럽게 못해요. 복습 어떻게 하느냐? 본인이 선생이야. 다 찾아요. 막 유튜브 찾고 뭐. 왜 그 짓을? 그리고 학원 뭐하러 오는데? 복습은 짧아야 돼요. 복습은. 그래서 복습하라고 제가 교재마다 장마다 국정이라고 이제 뭐 정리해둔 게 있어요. 그것만 있는 거야. 근데 그걸 안 해요. 그거 실력이 안 늘지.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반복입니다. 근데 우리 제일 싫은 게 반복이잖아요. 같은 거 반복을 제일 싫어하잖아요. 근데 같은 걸 반복해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제가 몇 년 전부터는 이제 인강생들도 좀 도움받으라고 요일별쓰기 주제를 이제 같이 탑재해 드리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아침마다 제가 뭐 이렇게 보내요. 단톡에서 톡으로 이제 보내드리면 아침 일찍 보냅니다. 아침 일찍 굉장히 일찍 일어나서 해요. 제가 성실합니다. 제가 그런 면에 있어서는 답은 보내실 필요는 없어요. 뭐 제가 아침에 지금 하고 있는 게 그게 워낙 많은 작업이라. 근데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물음 뭐 하고 이렇게 뭐 주면 그 다음날 이제 답도 주고 뭐 이렇게 해요. 그럼 여러분들 뭐 하느냐? 월부터 토요일까지 요일별 쓰기라고 해서 요일별로 뭐 이렇게 쓰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아주 짧은 물량이에요. 그 메인 시간대 쓰라는 게 아니라 짜투리 때요. 짜투리 시간대 그냥 이면제 써서 찍어서 좀 올리시면 돼요. 근데 왜 올려야 되느냐? 올려야 습관이 붙어요. 그리고 이제 뒤에 다른 친구들도 자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하세요. 제가 시험 전까지도 매일마다 문제 굉장히 많이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이거 활용을 하셔야 되죠. 그리고 이제 짧게 요일별 쓰기의 주제가 있기 때문에 매주 반복을 해도 무난해요. 근데 혹시라도 배우지 않았는데 이걸 미리 쓰는 게 도움이 돼요. 엄청 도움돼요. 배우지 않았지만 그냥 보고 베끼는 거예요. 외우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찍어서 올리는 거. 언제요? 짜투리 때요. 만약에 어떤 수업이 있는데 중간에 약간 쉬는 시간이 있으면 그때 좀 써서 찍어서 올리시고.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제가 그래도 경제 선생이잖아요. 경제 선생인데 시간을 많이 들게 하는 건 비효율적이잖아요. 효율적으로 하세요. 제발. 근데 이거 세 가지가 버리는 시간인데 하면 효과는 엄청 만땅입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중요한 작업이고, 제가 강의 보통 이제 월, 수, 금 같은 경우에는 아침 일찍 강의 시작해요. 아침 7시에 시작합니다. 아침 7시부터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이제 회계사 쪽도 가능하면은 아침에, 여러분들 뭐 아침 일찍 안 나오잖아. 지금 나와서 공부를 하긴 해야 돼.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건 집 와서 일찍 자야 되는데 일찍 안 자잖아요. 집에 가자마자 30분 내에 잘 수 있는 사람. 진짜? 30분 내에 잘 수 있어? 아니면 자고 있어? 아니면 잘 수 있어요? 잘 수 있지? 자진 않지 아직은. 자야 돼. 30분 이내에 자세요. 제가 이거를 합격 비법 1번으로 여겨요. 사용을 일태였고요. 대한민국 그 학원 선생은 원래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는 TV 못 나갔어요. 제가 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맨 처음 나간 사람이에요. 맨 처음 나가고 수능 촬영도 당일날 제가 처음으로 하고 그다음부터는 좀 후배들이 뭐 하고 전공이 경제니까 그 다음에 경제도 했는데 경제는 요새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뭐 사회문화를 압도적으로 옛날에 많이 했었기 때문에 하여튼 강의를 많이 했습니다. 강의를 많이 했는데 제가 평생 살면서 가장 긴장했던 강의가 지금 없어졌어요. 옛날에 그 경제경시대회라고 KDI에서 거기서 주최하는 고등학교 시험이 있었어요. 가장 힘들었습니다. 왜 힘들었느냐? 대상자 중3 고2 들어오는데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너무 힘들었던 게 이것들이 선생 간을 봐요. 딱 갔는데 가자마자 이준쌤 책 무슨 문제를 물어보는 거야. 쌤 이거 뭐예요? 라고 묻어요. 내가 너 안 배웠네 했더니 해설 좀 해달라는 거야. 나중에 이제 친해져서 얘기했는데 엄마 아빠 다 경제학과 교수예요. 이미 중3짜리가 미시책, 정운찬 쌤 거시책 다 하고 들어와요. 어려워요. K대 문제 되게 어려웠어요. 주관식도 있고 객관식도 있는데 옛날엔 대부분 다 그 대원외고 애들만 들어오고 다 그래요. 요즘에는 이제 뺑뺑이 돌려 가다 보니까 없어졌어요. 그 시험이요. 진짜 힘들었어요. 근데 사실 그때 경험을 되게 많이 한 것 중에 하나 뭐냐면 걔네는 이해나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엄마 아빠가 하라니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기는 잘 알아요. 근데 과연 제대로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떤 생각을 지금 하냐면 차라리 걔들처럼
중3, 고1처럼 이해의 늪에 빠지지 말고 그냥 엄마 아빠가 하라는 대로 외우고 하라는 대로 읽으면 다 대부분 다 1, 2등 다 붙었었어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붙을 텐데. 그때 제가 제일 감동받았던 여자애가 있습니다. 서울대 경영과 간 여자애인데 난 걔한테 180도 인사하면 인사할 수 있어요. 이유가 이 이유 때문이에요. 아니 이놈의 기집애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학교 시험 때만 되면 잠을 엄청 많이 자더라고. 너 평상시수 한 8시간 자는데 시험 때만 되면 9시간, 10시간 자네. 내가 아니 너 아무리 그래도 내일이 시험인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자냐 했더니 선생님 공부한 게 없으니까 많이 자야 쥐어 짤 수 있지 않냐. 진짜로요. 나는 다시 돌아가도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내일 시험이면 좀 더 해야 되잖아. 근데 걔는 안 그랬다니까요. 잠을 엄청 자더라고. 그 시험 전날도 몸단장하고 꽃단장하고 막 그러더라니까. 근데 왜 그러냐 옛날에 물어봤더니 걔 하는 말이 그래야 집중을 잘 할 수 있대.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참 부모님이 잘 교육을 시켰구나. 진짜로요. 근데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의 공부 습관이나 모든 게 중학교, 고등학교 때 형성되는 거 아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공부하는 모습이 언제 모습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했습니까? 열심히 할 수 있었겠지. 하지만 고3 수능 때처럼 열심히 했었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갖고 있던 공부 습관이 대학 이후에 그대로 와요. 오히려 더 퇴보하죠. 그러고 나서 지금 온 거예요. 와서는 이제 어떤 마음이냐. 그래. 나도 회계사 뭔가 한번 따봐야 된다. 굉장히 굳은 마음을 얻고 와요. 설명 딱 듣습니다. 선생님이 갑자기 이걸 천하장사를 해요. 저 미친이 되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열심히 해온 사람들은 알아요. 이유가 있구나.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좀 미친 거 아니야? 저게 어떻게 천하장사예요? 이해시켜봐. 이게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천하장사냐? 맞잖아. 거기서부터 괴리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걔네들은 그런 거 안 해요. 그냥 해요. 그래서 저는 너무 놀란 게 내가 거꾸로 야 이거 하면 너 이해하냐? 아니요? 그러면서 너 근데 그 다음을 어떻게 푸냐 했더니 그냥 풀어요. 저는 너무 놀랐어요. 그게 무섭지. 그냥 푼다고 하니까. 역설적으로 그런 마음을 좀 반 정도만 가졌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장점 많습니다. 왜? 스트레스를 덜 받아요. 그냥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해 안 되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걸 꼭 당부드릴게요. 그리고 진짜 잠을 많이 자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잠 많이 자는 거는 진짜 저는 찬성입니다. 잠이 투자입니다, 여러분들. 언제 공부하나요? 깨어있을 때 전쟁하듯이 하세요, 제발. 여러분들 깨어있을 때 뭐예요? 불필요한 계획 세워요. 그놈의 계획. 아침에 하고 났어요. 자기 자리가 있으면 꽃단장 하잖아요. 이렇게 치우고, 그 다음에 물티슈 닦은 다음에 세팅시킨 다음에 딱 정렬하고. 그 짓을 왜 하는데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계획을 열심히 세워요. 저희 때 우리 아시죠? 동그라미 이렇게 그린 다음에 자대고 한 다음에 몇 시부터 몇 시 일어나서. 지켜지지 않아요. 우린 군인이 아니기 때문에 지켜질 수가 없어요. 진짜로요. 다 버리셔야 돼, 그런 것들. 전부 다. 근데 계속 그거에 집착하는 것 같아요. 그 시간 자라니까? 잠을 정말 많이 확보하셔야 돼요. 잠 시간을 엄청 많이 확보하셔야 정말로 빨리빨리 붙어요. 저는 정말 얘기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합격은 건강한 사람이 붙어요. 여러분들 공부하다가 계속 골골골 되면 이거는 공부 안 돼요. 그럼 붙으면 뭐해? 몸이 다 망했는데. 근데 저는 몸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마음도 사실 건강해야 된다고 봐요. 우리 되게 불확실성에서 공부하는 거잖아요. 엄청 어려운 시험 공부하는데 맨날 힘들지. 맨날 그런 의심을 하죠. 이게 붙을까? 그거 뭐로 해? 절대 그러지 마세요. 제가 들었던 가장 감동적인 조언이 하나 있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래요. 여러분들 기도 이렇게 하죠? 대부분이다. 저 이번에 꼭 시험 붙게 해주세요. 맞죠? 아니신 분. 다 그렇게 하잖아요. 이번에 반드시 붙어야 됩니다. 이번에 떨어지면 큰일 나요. 이번 시험 꼭 붙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죠. 그죠? 아니신 분. 근데 그러면 안 된대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나는 이미 뭐 한 거예요? 합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문구가 합격시켜주세요. 이번에 합격해야 됩니다가 아니라 이미 합격한 거예요. 이미 저는 합격했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기도 문구여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미 마음이 다른 거죠. 해주세요는 뭐예요? 불확실성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좀 전에 그 기도 문구는요. 이미 된 거잖아요. 자신감의 표현이 돼요. 진짜로요. 이왕 할 기도라고 한다면 교회 가서 기도하실 때 그랬으면 좋겠어요. 뭐 아니 하실 거 아니야. 되게 해주세요보다 이미 됐다는 전제로. 그게 긍정적인 마인드인 것 같아요. 요거 한번 연습해 봅시다. 맨 아래쪽 한번 곱해 보세요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계산기를 두들기니까 산수가 진짜 편해야 됩니다. 산수가 여러분들 편해야 어떤 계산도 편하게 하고 두려움 없이 할 수 있어요. 자꾸 계산기에 연연하지 마세요. 0.8 곱하기 0.75 일단 어떻게 할까요? 계산기 두들기겠지, 그치? 근데 이게 되게 웃겨요. 소수 나오면 가능하면 분수로 한번 바꿔봅시다. 0.8 몇 분의 몇이에요? 10분의 8 약분하면 5분의 4 5분의 4 0.75는요 4분의 3 그죠? 그럼 여기 얼마 있었습니까? 5, 4, 5, 3 얼마입니까? 5분의 3 10분의 6 0.6 그죠? 아니면요 0.8을 0.75인데 4분의 3이니까 이거 몇 등분 합니까? 4등분 0.2죠? 3이니까 얼마예요? 0.6 그럼 이게 되게 중요해요. 산수 계산이 정말 편해야 더욱더 빨리 계산할 수 있어요. 저도 학교 때 저희 그 모교는 2학년 때 미시 통계도 저는 전필이었습니다. 저희 학교는. 그 다음에 회계도 전필이었고요. 지금은 아닌지 뭐 모르겠지만 근데 제가 생각했던 건 뭐냐면 통계적 기술이 되게 중요해요. 제가 마지막 하고 싶은 강의가 통계 쪽 강의입니다. 통계 되게 좋아요. 여러분들 회계사 나중에 되신 다음에 혹 시간적 여유,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 통계 쪽 해보세요. 최고입니다. 요즘에 저 과외도 받아요. 열심히. 인공지능 데이터베이스 전문가한테 돈 고액 주고 배우는 되게 재밌어요. 아마 여러분들 나중에 회계사 돼도 그런 거 해야 될걸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죠. 인공지능 생기면 직업 많이 없어진다.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반대가 아니라 그거에 의견에 동의하지 않아요. 왜 동의하지 않느냐? 분명히 직업은 없어지지 않아요. 격차가 벌어질 뿐이지. 활용 잘하는 사람은 잘 나갈 거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처지겠죠. 계속 공부해야 돼요. 통계학은 되게 좋아요. 0.125 1의 반 2분의 1입니다. 또 반해보세요. 4분의 1이요. 4분의 1 얼마입니까? 0.25 0.25 4분의 1 있어요? 0.25 반은 얼마입니까? 0.125 4분의 1 반은요? 8분의 1 같이 갑니다. 여러분들 이런 게 쌤이 계산기 뚫리면 될 텐데요. 아니라니까요. 나도 뚫릴 줄 알아요. 근데 이게 훨씬 빠르고 훨씬 편하게 계산할 수 있고 경제 보는 눈을 되게 좋게 해줘요. 실제로 우리 거시파트에서 이거 맨날 나오는 주제예요. 맨날 나와요. 여러분들 중에 66에 36을 고민해서 답하십니까? 없잖아. 그냥 튀어나오잖아. 왜 얘는 안 되는데? 0.8 곱하기 0.75 또 이러지. 선생님 그걸 외우나요? 그럼 66에 36 안 외운 거니? 외웠던 거잖아. 엄마한테 막 구두 터지면서 어릴 때. 얘는 왜 그렇게 안 하는데? 맞잖아. 되게 빨라진다니까요, 여러분들. 암기를 미워하지 마세요. 암기가 되면 시험은 빨리 붙어요. 그만큼. 그거를 시간을 세이브해서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꼭 기억해 두세요. 자, 말씀드리고 이제 제가 바로 이제 스탑한 다음에 1교시 바로 들어갑니다. 자, 이제 1교시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나눠드린, 제가 나누는 거 아니고, 교재, 구입하신 교재 좀 보세요. 1권, 2권, 3권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오늘은 3권만 필요해요. 혹시 3권만 안 가져오신 분이 가끔 있는데, 3권은 판서노트입니다. 판서노트고, 제가 이제 요것만 별도로 강좌를 촬영한 강좌가 있을 정도고, 요거 되게 중요한 거라서, 얘는 미시 쪽을 하던 거시 쪽을 하던 항상 갖고 다니셔야 됩니다. 그쪽에 판서를 좀 유용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3권 내시면 3권 1, 2, 3의 3권입니다. 판서노트 3권입니다. 거기에 쪽수가 거기가 9페이지 8페이지 보시면 돼요. 3권에 8페이지 없구나. 그것만 안 가져왔지. 8쪽 미안합니다. 8쪽을 내시면
상단에 요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죠? 있죠? 판서는 어디다 하겠습니까? 당연히 오른쪽에 합니다. 구 쪽에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고, 강의 계획서 보시면 오늘은 진도 1장 나가는 게 아니라 뭔가 좀 다른 거 하게 되어 있어요. OT와 함께 다른 거 하는데, 다른 거 첫 번째가 이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왜 해야 되느냐? 이거는 미시만의 얘기가 아니고요. 미시, 거시, 국제경제 다 통하는 경제학의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첫날 첫 시간에 일을 합니다. 그리고 수업은요, 절대 시간 4시간인데 저는 이게 4시간 4타임을 하게 되면 3번을 쉬는데 3번 쉬는 게 좀 비효율적이에요. 그러니까 안 쉰다는 게 아니라 이어갈 때 끊임이 있어서 저는 그냥 3교시 체제를 합니다. 그래서 1교시가 대충 이렇게 보시면, 저 시계로 보시면 한 10분, 15분 정도에 끝나요. 그래서 혹시 중간에 생리현상 때문에 그냥 알아서 가세요. 뭐 여러분들 뭐 다 성인인데 혹시 쌤 갔다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왔다 갔다 하시고, 일단 3교시 체제, 4시간이 3교시 체제입니다. 자, 갈게요. 1인당 경제 성장률 파트입니다. 판서는 오른쪽에 합니다. 우선 왼쪽 교재 보시면 요 내용이 있어요. 번호 1번입니다. 판서는 오른쪽에 하세요. 타이틀이 1인당 경제 성장률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왜 우리한테 주는 정보가 많냐면, 단순히 요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숨어있는 경제학적 메커니즘을 이해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먼저 요거 이제 1 넘버링 한쪽을 오른쪽에 옮겨 올게요.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경제에서 쓰는 수치가 절대값 자체를 완벽하게 표시할 수 있나요? 만약에 실업률이다. 그러면 뭐 공식도 아시겠죠? 혹시 이제 모르신다 할지라도 실업률을 계산할 때 정확한 수치를 낼 수 있나요? 인구를 정확한 수치를 낼 수 있나요?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 경제는 대부분 다 근사치를 씁니다. 근사치. 근데 근사치를 활용하는 수학적 테크닉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위에 이런 식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식을 근사치로 바꿔볼게요. 엄밀히 말하면 양쪽의 로그추에서 미분을 해야 되는데, 로그추에서 미분하는 것까지는 몰라도 돼요. 우리 회계사 시험 공부할 땐 아무 관계 없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제가 결과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증명 정말 그건 불필요해요. 어떻게 하느냐? A라는 숫자가 있으면 뒤에다가 증가율이란 단어만 써주면 돼요. A 증가율. 그 다음에 뒤에 B 증가율. 자, 요거는 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자, 근사치 만들 때 본식이 나누기일 때는요, 요거 로그추에서 미분하면 이거 뭐로 바뀌느냐? 마이너스로 바뀌어요. 나누기는 마이너스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그대로 C 증가율을 쓰시면 돼요. 찍어보십시오. 곱하기는 뭐로 바뀔까요? 예, 더하기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이거 상수죠. 자, 얘는 로그추에서 미분하면 0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뒤쪽을 빼버리게 되면 그냥 요런 식, 아이고, 물이 다 묻었네요. 요런 식이 돼요. 자,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한 테크닉입니다. 라고 제가 강의를 했더니 언젠가 어떤 친구가 저를 되게 충격하게 만들었던 것이, 쉬는 시간 때 물어요. 좀 죄송한데 증가율이 뭔 말인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모를 수 있죠. 제가 모를 수 있어요, 진짜로요. 그러니까 안다고 생각했던 내가 잘못인 거죠. 그래서 이제 증가율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능하면 여러분들을 무시하거나 뭐 그럴 게 아니라 최선 다해서 어쨌든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그럴지라도 만약에 이건 알겠지라고 했는데 모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제 중간에 쉴 때 와서 말해 주시면 또 다시 하면 되잖아요. 하면 되는 거니까 굳이 뭐 그렇게 스트레스 받을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증가율 얘기를 할게요. 요거 하려고 제가 요거를 한번 사례 들어보겠습니다. 100에서 200으로 바뀌고 200에서 300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경제 수학에서 이걸 표현하는 방식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식은 변화량이라는 단위로 쓰는 방식이 있습니다. 변화량이 뭐냐? 변화된 뭐요? 수량을 의미합니다. 변화된 수량. 100에서 200으로 얼마나 변화됐습니까? 100만큼 뭐였어요? 증가했죠? 그래서 변화량은 여기는 뭐예요? 100입니다. 자, 그러면 200에서 300 변한 것도 변화량으로 표시하면 얼마입니까? 200에서 300으로 얼마 변했습니까? 100만큼 늘었어요. 근데 이 방법은 단순해서 좋지만 치명적 단점이 있습니다. 뭐냐? 같은 100이잖아요. 이 차이값을 별로 못 줘요. 그래서 우리는 변화량보다는 어떤 개념을 좋아하냐면 변화율이란 개념을 훨씬 많이 씁니다. 변화율. 그 변화율은 뭐냐? 변화율은요, 우선 시작값분의 여기서 여기로의 무슨 값이요? 차이값을 분자에 두고요. 우리 율로 표현했으니까 곱하기 100으로 써요. 이걸 뭐라 부른다고요? 변화율이라고 불러요. 그 변화량도 굳이 공식처럼 써드리면 그냥 얘는 차이값이다 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끝에서 시작을 뺀 차이값을 변화량, 끝에서 시작을 뺀 차이값을 변화량. 자, 변화율은 우선 시작값이 얼마입니까? 100이죠? 차이는 100이에요. 율이니까 곱하기 100. 자, 이거 얼마 나옵니까? 자, 곱하기 100은 단위 퍼센트라 100%라고 하죠. 그러면 200에서 300은요. 역시 출발 시작이 200이에요. 곱하기 100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자, 요거 얼마 나옵니까? 50%죠. 자, 그럼 묻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우리는 이거 수학이지 경제 아니에요. 이제 경제로 바꿔볼게요. 자, 우리 변화율이 100%다. 경제는 참 신기한 게 있어요. 맨날 물어요. 경제학적 의미를 물어요. 무슨 의미예요? 100% 변했다. 무슨 뜻인가요? 자기 몸집만큼 늘었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200인데 100% 늘었습니다. 얼마 늘어야 돼요? 200. 그지? 그러니까 경제학은 경제학적 의미를 되게 많이 물어요. 그래서 변화율이 100%다? 몸집만큼 늘었구나. 그럼 50%는요? 자기 몸집의 얼마요? 반만큼 늘었구나. 그러니까 200의 반 얼마입니까? 100. 100만큼 는 거지. 그죠? 자, 이제 우리는 요거 한번 해봅니다. 300에서 가령 200이 됐어요. 얘도 변화량, 변화율로 표시하겠습니다. 자, 얼마 표시할까요? 100이요? 자신이 없네. 그지? 100이라고 하면? 그럼 무슨 말이냐? 차이는요, 끝에서 시작을 뺍니다. 끝에서 시작을 뺍니다. 끝에서 시작을 빼면 얼마 나옵니까? 마이너스 100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그럼 왜 얘는 플러스 안 쓰십니까? 관례상 빼요. 그러니까 플러스일 때는 관례상 플러스는 쓴다 안 쓴다? 안 써요. 그럼 빠져 있으면 뭐라고 부호를 우리가 알면 되는 겁니까? 플러스인 거예요. 거의 안 써요. 안 씁니다. 근데 마이너스는 반드시 뭡니까? 써야 됩니다. 자, 얘도 변화율로 표시 한번 해보세요. 시작값 얼마입니까? 300 곱하기 100. 자,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33.3%가 계산되죠. 그죠? 자,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마이너스 무슨 뜻이에요? 변화율에서 마이너스 무슨 뜻입니까? 규모가 전에 비해서 늘었다, 줄었다. 줄었다는 뜻이죠. 그러면 얘도 역시 뭐가 빠져 있습니까? 플러스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관례상 안 써요. 그러면 이거 무슨 뜻이에요? 변화율이 부호가 플러스다. 규모가 전에 비해서 뭐 했다? 늘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요거 한번 써보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증가율 얘기를 할게요. 자, 200에서 만약에 200으로 변했어요. 자, 변화량 얼마입니까? 0이지 뭐. 변화율은요? 똑같아요. 시작 얼마분의
200분의 차이형 곱하기 100. 자, 몇 퍼 나옵니까? 0%가 나오죠. 주관식이라면 제가 뭐라고 합니다. 우리 객관식이라 차이 없는 건데 0은 그냥 변화량이에요. 0%는요 변화율 개념이고요. 어쨌든 둘 다 변동이 없다는 뜻이죠. 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변화율이 우리한테 어떤 정보를 주는지 점검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중에 뒤쪽 나갈 때 제가 다시 돌아와서 물어요. 이거 차이 반드시 체크하십시오. 변화율의 부호가 플러스란 뜻은 무슨 뜻이다? 물론 표시할 땐 플러스 표시 안 할 뿐이지만 안 한 건 뭐로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플러스. 뜻이 뭐예요? 규모가 전에 비해서 뭐 했다는 뜻입니까? 증가했다. 근데 마이너스는요? 규모가 전에 비해서 뭐 했다? 감소했다. 자, 0은요? 뭡니까? 규모가 전과 뭐 하지 않다? 다르지 않다. 일정하다. 보통 경제에서는 막대기 발을 씌워요. 이렇게 씌우면 이거 무슨 뜻이 되는 겁니까? 규모, 일정. 약속, 이거 설마 이건 왜 안 하겠지? 이거 약속이잖아. 약속은 좀 받아들이면 되지. 자, 그런데 너는 증가율 하겠다고 해놓고서 왜 이렇게 딴 얘기 하느냐? 자, 제가 요 사례 한번 들어볼게요. 혹시라도 아직 뭐 여러분들 이제 물가라는 개념은 정확히는 안 배웠지만 물가 변화율이 입에 좀 붙어요. 물가 상승률이라는 단어가 입에 붙어요. 그냥 생각한 대로 얘기해 보세요. 물가 변화율이요? 물가 상승률이요? 그렇잖아, 그지? 또 합니다. 경제 변화율이 입에 붙어요. 경제 성장률이 입에 좀 붙어요. 성장률. 아, 이건 뭐 관습일 뿐이에요. 이거 외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습을 나한테 물으면 나는 할 말이 없죠. 관습입니다. 그런데 상승률, 성장률 모두 무슨 뜻처럼 보입니까? 바로 변화율이에요. 근데 그냥 물가 변화율, 경제 변화율 대신에 관습상 물가 상승률, 경제 성장률을 쓸 뿐이에요. 그러면 이런 정도를 제외한 상당수 다수는 나머지 대부분은 자, 증가율이란 단어를 정말 많이 씁니다. 가령 매출액 증가율 다 이렇게 써요. 그래서 여기 있는 증가율은 사실은 뭔데? 변화율인데 그냥 관습상 뭘 많이 쓸 뿐이다. 증가율. 그러니 증가율은 이런 속성을 뭐하자? 기억하고 이렇게 뭐한다? 계산한다. 의 뜻이 됩니다. 실전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거는 이제 한국 말고 미국. K는 한국. 자, 독해하세요.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만약에 1%다. 무슨 뜻입니까? 아, 경제학적 의미를 독해해야 된다고 그랬죠. 무슨 뜻이에요? 부호 뭐예요? 플러스. 아, 미국 경제 규모가 전에 비해서 뭐였다? 증가했다. 플러스니까. 그죠? 그러면 K, 한국의 경제 성장, 옛날에 그랬다는 뜻입니다. 지금 올해 엄청 안 좋은데 가령 10%다. 뭔 뜻이에요? 한국의 경제 규모가 전년에 비해서 뭐였다? 10%만큼 뭐였다? 늘었다. 그러니까 분명히 성장률 등의 변화율을 부호로서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질문 던집니다. 그러면 두 개를 비교해 주세요. 설마 이겁니까? 미국의 경제 규모보다 한국의 경제 규모가 더 크다. OX.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거지. 그지? 그렇잖아. 아직은. 미래 어떨지 모르지만. 그럼 이거 두 개 어떻게 비교할까요? 그러니까 혼자 볼 때는 그냥 편하게 규모 증가, 마이너스는 감소 이렇게 하면 되는데 같이 비교할 때는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해야 돼? 자, 그래서 마지막 핑크로 제가 써요. 변화율은요. 진짜 이 개념이 중요하고요. 참고로 경제 전범위 중에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여러분들 만약에 저랑 서장훈 씨라는 분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 친구하고 저랑 만약에 여기서부터 끝까지 만약에 걸어가요. 근데 똑같은 시간 내에 가령 5분 내에 또는 1분 내에 도착을 해야 돼요. 근데 그분은 어떻습니까? 그냥 몇 발자국 하면 갈 거 아니야. 난 어때야 돼? 엄청 빨리 뛰어야 될걸? 그래야 동시에 도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 변화율은요, 단순 폭만이 아니라 무슨 개념을 함축하고 있다고요? 속도 개념이 들어있어요. 속도 개념이. 그러니까 시작점에서 얼마나 가느냐, 뭐요? 속도 개념이.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해석합니다. 미국의 경제 성장 뭐보다? 속도보다. 한국의 경제 성장 속도가 뭐하다? 빠르다. 그러니까 변화율은 단순 차이만이 아니라, 폭만이 아니라 시작에서 차이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무슨 개념을 담고 있다? 속도 개념을.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잘 간 겁니다.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1%다의 뜻은 미국의 경제 규모가 전년도에 비해서 뭐 했다? 1%만큼 늘었다.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10%라는 것은 한국의 경제 성장 속도가 전년에 비해서 10%만큼 뭐 했다? 늘었다. 그런데 두 나라를 비교해 본다고 한다면 경제 성장 속도는 A가 빨라요? K가 빨라요? K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단권화 노트에 판사하신 다음에 나중에 뭘 할 때, 복습을 하실 때 다 읽어요? 그러지 말라니까. 뭐만 읽어요? 핑크만 읽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게 문제인 거야. 뭘 완벽하게 다 해. 인생에 완벽은 없어요, 여러분들. 완벽 없어. 제발 이런 거 하지 마. 그러니까 들을 때 집중해서 들어, 제발. 이거만 복습해. 그래서 이렇게 얘들아 넘기자 그러면 넘겨야지. 그럼 이 한 권 책을 얼마에 완강하는 게 목적입니까? 1시간이요. 뻥. 촬영된 강좌도 있어요. 제 책을 1시간에 완강하는 내용이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게 복습이지. 무슨 이걸 다 그럼 뭐하러 해? 학원이 뭐하러 필요해? 그렇잖아. 근데 왜 그런 차이 나느냐? 여러분들은 다 떠보려고 들어 이렇게. 그러니까 오래 걸리지. 뭐만 기억하면 되는데. 속도. 내가 손 묻혀가면서 뭐하러 이렇게 판서하겠습니까? 그렇잖아. 핑크나 봐, 핑크나. 속도. 속도구나. 자, 그 다음 좀 보시면 이거 것이에요, 것이. 첫날에 무슨 것이냐. 제가 GDP 디플레이터를 설명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니고 지금 공부한 걸 이쪽에 뭐 해보자. 적용해보자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더러 GDP 디플레이터가 뭡니까? 라고 묻지 마시고 명목 GDP 뭔지 묻지 마시고 그냥 따라만 오시면 되는 거예요. 자, 공간이 부족해서 제가 여긴 지울게요. 이 가로 하시고 써보겠습니다. 그대로 쓰세요. 그대로 써보겠습니다. GDP 디플레이터는 요 공식은 우리 거시 때 아주 중요한 공식 중에 하나입니다.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눈 다음에 곱하기 100을 통해서 뭐한다? 계산할 수 있다. 자, 그것만 말씀드릴게요. GDP 디플레이터는요, 나중에 이제 배웁니다. 거시 때 물가 관련 지수예요. 그냥 물가 지수다라고 써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좀 전에 공부한 것처럼 뭐로 바꿔보자고요? 근사치 공식으로 바꿀게요. 자, 어떻게 할까요? 제가 아까 주었네? 물가 뭐로 쓴다고요? 상승률. 그거는 그냥 물가 상승률이에요. 자, 얘는요. 명목 GDP. 자, 아까 물가 상승률, 경제 성장률. 나머지 대부분 뭘 쓰라고 그랬습니까? 증가율. 그래서 명목 GDP 뭐요? 증가율. 자, 나누기는요. 빼기. 자, 실질 GDP도 뭐 할까요? 증가율. 끝.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별거 없습니다. 곱하기 더하기 상수형.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그 하단부에 요게 있죠? 1인당 실질 GDP. 자, 요거는 줄임말 쓰지 마시고 전부 다 쓰세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대로 다 쓰세요. 1인당 실질 GDP.
자, 이거 약속입니다, 여러분들. 1인당으로 나오면요, 뭘 묻던 1인당이 나오면 뒷글자를 어디에 두느냐? 약속이에요. 이거 외우가 아니라 약속입니다. 어디에 둔다고요? 분자에 둬요. 한국 이름은 김종국이고 미국에서 쓴다면 종국김이잖아요. 그거 외우가 관습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나오면 뒷글자를 어디다 써라? 분. 자에 그대로 쓰시면 돼. 그래서 요 공식을 사실은 좋지만 만약 요걸 이렇게 안 줘도 얘가 이렇게 바뀔 수 있음을 아셔야 문제를 거실 때 풀 수 있어요. 반드시 중요한 테크닉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대로 써라. 말 줄임말 안 쓰겠습니다. 다 쓰겠습니다. 실질 GDP. 그 다음에 자 1인당 요게 나오면 분. 뭐로 와요? 총 인구수. 그냥 인구 총수. 뭐 다 좋아요. 이렇게 써요. 자 그러면 얘를 얘처럼 뭐로 바꾸자고요? 근사치로 바꾸자. 말 줄임말 쓰지 마시고 이유가 있으니까 그대로 다 써보세요. 그대로 다 써보세요. 1인당 실질 GDP 뭐요? 증가율. 자 쓰시면서 느낌 너무 길죠, 그죠? 하여튼 쓰세요. 이유가 있으니까. 그 다음 또 뭐요? 실질 GDP 뭐요? 증가율. 자 공간이 부족해서 원래는 딱 한 줄로 써야 이쁜데 일단 해볼게요. 자 나누기 뭐요? 빼기. 그죠? 얘는요. 자 여기다 빼기 썼습니다. 인구 뭐요? 증가율 써볼게요. 자 이게 정말 많이 쓰는 것인데 너무 길지 않나요? 그래서 아마 어떤 분이 그렇게 만들었겠죠. 핑크입니다. 실질 GDP 증가율에 해당되는 이 단어를요. 누구나 들었던 단어로 바꿔줬습니다. 축인데 타이틀이잖아. 1교시 타이틀 뭐요? 경제성장률. 요 실질 GDP 증가율은 다른 말로 뭐로 쓸 수 있다고요? 경제성장률이 돼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느 순간 만들어진 룰이에요, 룰. 자, 얘도 똑같이 뭘 써요? 경제성장률을 써보자.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중요한 테크닉을 발휘합니다. 보세요. 1인당 뭐는 경제성장률. 재미난 게 나옵니다. 얘를 먼저 써요. 돼요? 빼기. 얘에 해당되는 뭘 써요? 인구증가율. 이게 공식이 되는 거예요. 1인당 경제성장률은 얘를 또 씁니다. 경제성장률에서 뭘 빼라? 인구증가율. 오케이? 자, 아류작입니다. 아류 문제 한번 해볼게요. 풀어. 1인당 자본 증가율. 룰. 1인당 경제성장률을 어떻게 썼습니까? 그 경제성장률을 먼저 쓰고 뭘 뺐어요? 인구 증가율. 자, 어떡할래? 자본 증가율에서 뭘 뺄까? 인구 증가율. 이렇게. 설마 쟤도 또 이렇게 증명해요? 바보짓이에요. 그래서 룰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나중에 이제 알게 되겠지만 이게 1인당 경제성장률은 경제성장률에서 뭘 빼는 값이구나. 인구 증가율. 자, 이게 어떻게 시험 문제화 할 수 있을지 한번 봐드릴게요. 자,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거시책 좀 봐주세요. 거시책. 없으신 분들은 이거 칠판에 있는 거 봐. 50장에 유형별 문제 2번이 있어요. 50장에 유형별 문제 2번이 있습니다. 맨 뒤로 가야 될걸? 한참 뒤야. 찾으신 분 몇 쪽이에요? 440쪽이랍니다. 440쪽 2번. 칠판에 있는 문제 있죠? 그죠? 제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표는 A국, B국, C국, D국의 13년 주요 정책 지표다. 1인당 실질 GDP 증가율. 자, 이거 뭐로 바꿔야 돼요? 1인당 경제성장률. 그치? 근데 1인당 경제성장률은 뭐에서 뭘 빼요? 경에서 인 빼는 거잖아. 빼면 되네.
그죠? 제일 큰 나라 어디입니까? 뭐 빼면 되잖아. 비국. 그래서 몇 번 답이에요? 2번. 뭐 이런 문제예요. 가끔 이렇게 설명하면 지금 저렇게 쉬운 문제가, 여러분들 수능 수학 문제가 앞면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중딩도 풀어요. 근데 문제를 그걸 빨리 못 푸니까 문제일 뿐이에요. 빨리 풀어야 되는데 빨리 못 푸니까 문제라니까. 어떤 시험도 다 어렵진 않아요. 쉬운 문제 빨리 못 푸는 게 문제지. 자, 다시요. 1인당 경제 성장률은, 얘를 다시 써서 경에서 뭘 빼라? 인구 증가율. 아류작 1인당 자본 증가율은, 자본 증가율에서 뭘 빼라? 인구 증가율. 나중에 이제 거시 끝날 쯤 되면 이게 관련 내용이 나와요. 나중에 이제 49장 때 나옵니다. 자, 이제 다시 앞쪽 오셔서 몇 가지 더 할게요. 자, 여기 대표 유형이라고 8쪽 하단부에 진짜 어마무시한 공식이 있습니다. MV는 뭐 있습니까? PY 4입니다. 거시경제학에서 뭐 이거의 중요도를 말하라 그러면 뭐 진짜 왼종일 얘기해도 시간 모자랄 정도로 우리 경제학에선 아주 중요 공식이에요. 근데 이걸 지금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걸 제가 이제 하는 이유가 하나 있기 때문에 우선 해드리겠습니다. MV는 PY. 자, 이건 이제 이쪽 제가 안 쓰고 요거는 여기다 쓸게요. 4 가로라고 할게요. 항상 어떤 공식이 나왔을 때 그걸 음미를 해봐야 됩니다. 설마 여러분들 M은 다 좋아하고 다 아는 단어예요. 그냥 뭘까요? 돈이지 뭘. 그냥 돈 할게. 전문용어 통화량 그건 우리 거시 때 쓰고 그냥 좀 돈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 P도 알아요. P 뭐예요? 다 알 텐데. 프라이스. 그지? 뭐 물가. 어때? 근데 V는 알까? V. 승리의 V는 아니고요. 물리에서 쓰는 단어인데. 예. 속도. 굿잡. 속도. 근데 속도인데 이름을 짜증나게 불러요. 유통이란 단어를 넣어서 유통 속도라고 불러요. 또 왜 그런지 우리 한번 일단 제가 판사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이걸 소개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Y 때문입니다. Y가 뭘까요? Y는 어떤 단어의 약자냐면요. 다 아는 단어예요. 이를 들한 단어의 약자입니다. 얘는 뭐의 합성어냐면 yes, field의 합성어예요. 자, 들판에서 막 전쟁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yes를 했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상대방한테 뭘 한 걸까요? 항복하다. 그래서 자리를 뭐 하는 겁니까? 양보하다. 근데 들판에서 농부가 yes를 했다. 무슨 뜻일까요? 농산물을 생산하다예요. 그래서 명사로는 생산물. 그래서 이제 우리 특히 거시에서는요, 이 Y 약자가 소득, 국민소득의 뜻으로 쓰이고요. 그 다음 GDP의 뜻으로 쓰이는 약자가 누구라고요? Y입니다. 그건 중요합니다. 그래서 Y로 약자를 쓸 때는 미시에선 소득, 거시에서는 국민소득 또는 GDP다. 요거는 아주 중요합니다. Y가 뭐냐가 아니라 Y는 소득 또는 GDP 이런 개념으로 쓰여요. 되게 중요해요. 자, 얘를 지금부터 무어로 바꿔보자고요. 근사치 공식으로 바꿔보는데 바꾸기 전에 이왕 소개 하나 했으니까 제가 간단히만 의미 한번 부여해 드릴게요. 자, Y 생산물 또는 소득이라 했습니다. 또는 GDP. 자, 10개를 생산했어요. 10개를. 값이 5예요. 그러면 총 거래액은 얼마입니까? 50. 근데 중앙은행이 돈을 10단위만 뿌렸습니다. 그럼 좌우 완성이 안 됐잖아요. 그지? 그거 어떻게 할까? 여러분들 왜 회전율이라는 걸 우리 들었죠? 음식점에서. 그잖아. 같은 돈이 몇 번 반복하면 될까? 5번이요. V가 5면 되는 거잖아. 이걸 유통속도라고 했지만 사실 물리학적 개념일 뿐이고
유통속도를 뭐로 이해해야 하면 되느냐? 회전, 횟수로 이해하면 돼요. 자, 여러분들 중에 부모님이 큰 대형 음식점을 운영하십니다. 우리 가족이 와서 밥을 먹었어요. 돈을 냈겠지? 그럼 그 돈이 일부가 여러분들 학원 수강료로 뭐였을까? 왔어. 그럼 그 중에 일부를 내가 뭐 할까? 가져가겠지. 그럼 같은 돈이 뭐 하고 있습니까? 돌고 있죠. 그런 의미가 뭐라고요? 유통속도예요. 어쨌든 나중에 거시 공부하시면 무조건 거시는 MVPY로 시작해서 MVPY로 끝나요.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자, 이제 이건 이왕 소개했으니까 제가 4번에 대해서는 오로지 뭐만 기억하게 하냐면 핑크까지는 안 갔지만 Y를 뭐로 독해하라고요? 거시에서 GDP 또는 소득, 국민소득. 그것만 좀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얘도 무어로 바꿔보자고요? 근사치 공식으로 바꿔보자. 해보셔. 참고로 MV 할 때 M과 V 사이에는 뭐가 빠진 겁니까? 곱하기 빠진 거예요. 써 그냥 M 증가율 더하기 V 증가율.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야.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야. P. 자, P는 이제 아까 물가니까 얘는 뭐 증가율 써도 누가 우리 주관식 아니잖아요. 관계없지만 굳이 쓰면 뭐요? 상승률. 예. Y 증가율. 그래서 이따구 문제가 굉장히 잘 나옵니다. 얘가 10% 늘었대. 얘가 5% 늘었대. 자, 그러면 얘가 만약에 10%라고 한다면 어떤 문제를 출제 가능합니까? 물가 상승률은 얼마예요? 5%. 뭐 이렇게 돼요. 여러분들도 그래. 저렇게 쉬운 문제가 우리 회계사인데 아니라니까. 그냥 기본으로 나와요, 그냥. 그래서 요거 좀 봐달라. 그런 취지일 뿐입니다. 그래서 일단 다른 거 필요 없고요. 1인당 경제 성장률은 요거 경제 성장률에서 뭘 빼라? 인구 증가. 요것만 기억하시면서 아주 가볍게 Y는 뭐로 이해하면 좋겠다고요? GDP 또는 소득, 국민소득. 오케이? 요 정도 하시면 잘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이제 준비된 1교시고요. 그래서 1교시에 제가 이제 그거는 이제 끝날 때 다시 해드리지만 1교시 국정리에서 정리할 때 이렇게 정리해 드려요. 1교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1인당 경제 성장률인데 1인당 경제 성장률은 뭐에서 뭘 뺀 값이라고요? 경에서 뭐요? 인. 끝. 근데 여러분들은 그러고 한 다음에 핑크 쓴 것만 빨리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은 다 하나하나 다 봐요. 이렇게. 비교가 씨앗입니다. 그럼 누적적으로 못 볼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요. 누적이 돼요. 방법을 바꾸셔야 됩니다. 쉬었다가 우리 2교시 가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